여러분 혹시 오늘 출근길에 자동차 계기판 보셨나요? 그 속도가 올라가면 바늘이 쫙 올라가고 연료 부족하면 바로 빨간불 들어오고 뭐랄까 아주 직관적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할 때 그것만한 게 없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지표나 숫자를 볼 때 그게 눈앞의 현실을 아주 투명하게 그대로 반영한다고 찰떡같이 믿거든요. 하지만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성과지표 같은 걸 볼 때는 그 계기판이 완전히 고장난 것처럼 보일 때가 꽤 있어요. 고장난 계기판이요? 네, 그러니까 계기판에는 막 당장이라도 차가 멈출 것처럼 빨간불이 미친 듯이 깜빡이는데 막상 차 후드를 확 열어보면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묘한 상황 말입니다. 와, 그거 진짜 무서운 상황이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부터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할 출처 자료는 2026년 1분기 업스타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의 질의응답 스크립트입니다. 네, 업사트죠. 이 AI 기반 대출 플랫폼인 회사가 지금 이 살벌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도대체 비즈니스를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그 날것의 대화를 뜯어볼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매출이 얼마 올랐다 이런 표면적인 요약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런 건 기사 제목만 봐도 아니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계기판의 착시, 즉 겉보기에는 곤두박질 친 그 전환율 지표 이면에 어떤 수학적 비밀이 숨어 있는지 파헤칠 거고요. 또 당장의 눈먼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들이 집요하게 쫓고 있는 그 북극성 전략, 이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약간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지표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이요. 중요하죠. 네, 사실 지금 신용시장이나 핀테크 섹터 전반에 걸쳐서 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꽤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금리가 막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사실 전통적인 은행이나 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팍 옥죄고 몸을 잔뜩 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스크립트 보면서 가장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대목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얼어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은행이라던가 신용협동조합, 사모신용 같은 그런 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이 업스타트의 대출 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향후 발생할 대출 채권을 미리 사들이겠다는 그 포워드 플로우 계약을 막 연이어 체결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다들 지갑을 닫는데 왜 유독 업스타트한테만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는 점을 딱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그 압도적인 신용 성과입니다. 신용성과? 네, Q&A 세션에서 경영진도 이 부분을 방어선으로 엄청 강력하게 내세웠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전통적인 은행하고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봐야 해요. 전통은행이랑 다른 점이요? 네. 일반 은행들은 그 파이코 점수라고 하죠. 그 아주 단편적이고 후행적인 지표에만 의존해서 리스크를 평가하잖아요. 반면에 업스타트 AI는 수천 개의 비전통적 변수를 막 결합해서 차입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진짜 핀셋처럼 쏙쏙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막 흔들리더라도 AI가 이 사람은 진짜 갚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 이걸 정확히 분리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벤치마크 금리 대비해서 훨씬 유리한 스프레드, 즉 그 가산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판단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만약에 과거에 업스타트가 실행했던 대출들의 그 연체율이 막 시장 평균을 박살내면서 치솟았다면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기관들이 포워드 플로우 계약을 갱신하는 일은 단언컨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절대 없었겠죠. 다들 도망갔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그 과거의 성과가 현재의 수요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엔진이 진짜 쌩쌩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거죠? 아까 기관 수요도 탄탄하고 AI 모델 성과도 압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1분기 실적에서 제일 눈에 띄는 지표인 이 전환율은 예년보다 훨씬 끔찍하게 떨어졌을까요? 전환율 하락이요? 네. 이거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엔진이 정상이라는데 막상 계기판 속도계는 0을 향해서 뚝 떨어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가장 중요한 착시 현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이 전환율 하락 딱 보고 막 날선 질문들을 엄청나게 던졌거든요. 저라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그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사람의 비율이 확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경영진은 이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단순한 계절성이에요. 1분기의 계절성이라면 미국의 그 세금 환급 시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분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아서 목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빚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대출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거죠. 목돈이 생기니까. 네, 이건 뭐 매년 일어나는 당연한 패턴이죠. 하지만 경영진 스스로도 이게 그 전환율 급락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범인은 두 번째, 바로 제품 믹스의 수학적 왜곡입니다. 제품 믹스의 왜곡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어떤 상품이 섞여 있느냐가 지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뜻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자, 그 전환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머릿속에 한번 쓱 그려보시죠. 네. 분모에는 전체 대출 신청 건수가 들어가고요. 네. 분자에는 실제로 승인돼서 실행된 대출 건수가 들어갑니다. 네. 분모, 신청 건수, 분자, 실행 건수. 네, 과거의 업스타트가 덩치가 아주 큰 그 핵심 개인 대출 하나만 취급했을 때는 이 공식이 회사의 건전성을 아주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업스타트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소액 대출이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딱 추가했습니다. 소액 대출. 금액 자체가 막 몇백 달러 수준으로 아주 작은 단기 대출 상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소액 대출은 그 특성상 대출 건수, 그러니까 볼륨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회사 전체 뭐 매출이나 공원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미미해요. 건수만 많고 실수은 작은 느낌이네요. 반대로 그 핵심 개인 대출은요, 건수는 소액 대출보다 적을진 몰라도 건당 금액이 꽤 커서 사실상 회사의 실제 재무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이죠. 그런데 이번 1분기에 거시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업스타트가 이 소액 대출의 승인 기준을 확 높여버렸습니다. 심사를 깜깜하게 했군요. 네, 그 결과 당연히 소액 대출의 실행 건수가 확 급감했겠죠. 잠깐만요.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소액 대출의 실행 건수가 확 줄어드니까 그 전환율 공식의 분자가 팍 쪼그라들면서 전체 전환율 퍼센테이지가 그냥 곤두박질 친 거군요. 막상 회사의 실제 매출을 견인하는 그 핵심 개인 대출의 성과는 멀쩡하거나 오히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와, 이거 마치 약으로 치면 타율의 착시랑 완전 똑같네요. 타율의 착시요. 네. 그러니까 1할 타율의 대타 요원들이 타석에 막 엄청나게 들어섰다가 전부 다 아웃당해서 팀 전체 타율은 엄청 깎아먹었는데 막상 4번 타자인 그 핵심 개인 대출 선수는 묵묵히 홈런을 치고 있어서 팀의 득점, 즉 매출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네. 그 소액 대출이라는 제품이 전체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하고 이 전환율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만들어낸 뭐랄까 완벽한 수학적 착시인 거죠. 야, 진짜 속기 딱 좋네요. 그렇죠. 경험진은 그래서 이 믹스 효과를 싹 발라내고 그 진짜 본질인 핵심 개인 대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계절성을 뚫고 엄청나게 견고한 성과를 냈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막 기사 제목만 보고 전환율 하락했네, 플랫폼 경쟁력 상실했네 이렇게 분석한 사람들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네요. 네, 겉만 본 거죠. 그렇다면 핵심 개인 대출이라는 본진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의 초점이 그 업스타트가 최근 엄청나게 막 밀고 있는 신제품이죠. H락. 그 주택담보대출로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실제로 그 Q&A 세션의 상당 부분이 이 H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금융권의 프로세스가 가장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장 규모는 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곳. 거기가 바로 업스타트의 다음 타겟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스크립트 쭉 읽으면서 가장 눈을 의심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H락 상품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 말입니다. 6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업계 표준이 최대 40일이나 걸리는 이 진짜 끔찍하고 지루한 프로세스를 업스타트는 단 6일 만에 처리한다고 경영진이 막 자랑하듯이 발표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게 무슨 단순한 마케팅용 과장 멘트인 줄 알았어요. 40일을 6일로 줄인다. 도대체 어떻게 그 기준의 복잡한 절차를 팍 단축한 거고 이 속도전이 회사 재무제표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일 처리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1차원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 6일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가늠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게 마케팅 멘트가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이요? 네. 그 전통적인 HR 프로세스 40일의 대부분은요, 그냥 철저한 수작업의 연속이에요. 은행 직원이 일일이 서류 보면서 소유권 확인하고, 또 감성평가사가 직접 차 타고 그 집에 방문해서 가치를 막 매기고, 또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로 소득을 증명하는 데 걸리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죠. 아, 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업스타트는 이 중간 단계의 수작업을 완전히 진짜 칼같이 도려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AI장 자동화 시스템을 딱 꽂아 넣은 거군요. 맞습니다. 소유권 확인은 그냥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로 1초 만에 끝내고요. 직접 방문해서 감정하는 대신에 그 AVM 같은 자동 가치 산정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소득 증명 역시 고객이 낸 서류 보는 게 아니라 차입자의 금융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실시간으로 끝내버리죠. 와, 고객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언제되나 피말리며 기다리던 걸 6일 만에 딱 해주니까 이건 뭐 환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중간에 너무 지쳐서 안 해 하고 대출 포기하고 이탈하는 사람도 확 줄어들 테고요. 바로 그 지점이 재무지표랑 탁 연결되는 첫 번째 골입니다. 이탈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요. 이는 곧 고객 획득 비용, 즉 각 지표의 극적인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아, 마케팅비 써서 데려온 고객이 40일을 못 참고 도망가는 그 비용 누수가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네, 꽉 막은 거죠. 하지만 경영진이 가장 크게 던조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운영비용 절감에 따른 마진 구조의 변화입니다. 마진 구조요? 그러니까 사람 손을 덜 타게 되니까 매출이 막 늘어날 때 인건비도 거기에 정비례해서 확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완성했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대출 건수가 늘어나면 그걸 처리할 직원도 그만큼 똑같이 뽑아야 하니까요. 비용이 계속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사람을 갈아 넣어야 하니까. 하지만 40일을 6일로 확 단축한 업스타트의 이 완전 자동화에 가까운 프로세스는요. 한계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H락이라는 거대한 신제품 카테고리에서 그 어떤 경쟁사보다 우월한 단위 경제성과 공헌이익을 아주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야, 듣고 보니 진짜 대단한데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잠깐만요. 네. 업스타트가 지금 40일 걸리던 걸 6일 만에 끝내는 이런 압도적인 편의성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고 또 시스템은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마진율도 엄청 좋아요. 게다가 플랫폼에는 막 대출을 간절히 원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월가 투자자들의 입맛에 딱 맞게 당장 수익성을 쫙 끌어올리기 위해서 플랫폼 수수료, 즉 테이크 레이트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 인상이요? 네, 지금 당장 거시금리도 높고 투자자들은 뭐 먼 미래의 비전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현금을 원하잖아요. 근데 왜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회사 주머니로 싹 다 쓸어 담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이요. 사실 오늘 스크립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공격했어요. 당신들 독점적인 기술 우위가 딱 있는데 왜 수수료를 더 쥐어짜서 돈을 안 버느냐? 라고요. 여기서 업스타트 경영진의 매우 독특하고 확고한 경영 철학이 등장합니다. 철학이요? 네, 그들은 특정 세그멘트에서 수수료를 더 높여가지고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역량이 충분히 우리한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선을 딱 그었죠. 아니, 눈앞에 놓인 돈다발을 뻔히 보면서 안 죽는다고요? 대체 왜요? 경영진은 이걸 테이블 반대편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객의 주머니를 막 마지막 1달러까지 탈탈 털어버리면 당장 이번 1분기 실적은 엄청 화려해지겠죠. 네, 숫자는 예쁘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 고객은 괘씸해서 다시는 업스타트 플랫폼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단기 수익은 북극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북극성은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죠.
아, 장기전이군요. 네. 그리고 이 철학이 그냥 말뿐인 공허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진짜 소름 돋는 비즈니스 전략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하나의 거대한 자산 때문인데요. 거대한 자산이요? 바로 2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와, 2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라 플랫폼에 들어와서 뭐 금리 조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의 숫자가 벌써 그렇게 쌓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 수년 동안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막 부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죠. 이 2천만 명 중 대다수는요. 과거 업스타트가 핵심 개인 대출 이거 하나만 취급하던 시절에 신용 조건이 안 맞아서 혹은 뭐 원하는 금액이 안 맞아서 거절당했거나 스스로 아쉬워서 이탈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냥 구글 검색으로 우연히 걸려든 익명의 대중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업스타트 시스템에 딱 들어와서 자신의 소득 정보, 신용 데이터를 다 입력해본 웜 리드, 즉 따뜻한 잠재 고객들이죠. 아, 머리가 확 맑아지네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에 막 엄청난 타겟팅 광고비 상납하면서 완전히 생면부지에 생판 모르는 고객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핀테크 산업에서 수익성을 제일 갉아먹는 최악의 킬러가 바로 이 고객 획득 비용이거든요. 마케팅 비용이요. 그런데 업스타트는 이제 소액 대출부터 중형 개인 대출, 그리고 저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출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풀 스펙트럼 라인업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신에겐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하고 씁쓸하게 돌려보냈던 그 2천만 명의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이제 당신의 신용도에 맞는 소액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혹은 당신의 집을 담보로 6일 만에 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부를 수 있다는 뜻이군요. 와,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거대한 기존 유저 베이스를 상대로 그 교차 판매랑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요,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제로, 0인 상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소름 돋네요. 애초에 그 수수료를 한계치까지 쥐어짜르시고 고객한테 막 나쁜 경험을 줬다면 이 2천만 명은 다시는 안 쳐다보는 죽은 데이터가 됐겠죠. 테이블에 여지를 남겨둔 그들의 양보가 결국 광고비 한 푼 없이 고객을 무한 반복해서 플랫폼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된 겁니다. 듣고 보니까 당장 분기 실적에 목매는 그런 전형적인 월스트리트식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진짜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똑똑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철학과 장기 전략이 뭐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실적 발표 자리에서는 숫자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1분기에 전환율 착시 걷어내면 그 핵심 개인 대출이 정말 잘 버텼다고 하셨죠. 네, 그랬죠. 경영진이 우리는 계절성을 상회하는 강력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재무적 근거, 숫자가 뭡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들의 주력 타겟층을 다시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은행이 막 서로 모셔가려고 안달난 그 슈퍼프라임, 초고신용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그렇죠. 전통금융권에서 리스크 산정이 좀 어려워서 외면받는 그 약간 아래의 거대한 소비자층이 주 무대죠. 사실 업스타트는 역사적으로 이 영역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리스크 언더라이팅 능력과 가작 결정력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안 실적이 막 주춤하면서 위기설이 돌았던 건가요? 지난 1년 반 동안은요, 앞서 말한 그 H락이나 자동차 대출 같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구축하고 플랫폼 라인업을 쫙 확장하느라 이 본진에 대한 기술 투자랑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많이 분산돼 있었거든요. 아, 신사업에 신경 쓰느라 본진에 소홀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신제품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 궤도에 딱 오르자마자 다시 본진인 핵심 개인 대출 부문으로 리소스를 팍 집중시켰습니다. 전환 퍼널의 마찰을 줄이고 마케팅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 엄청난 공을 다시 들인 거죠. 잃어버린 본진의 효율을 다시 극한으로 끌어올렸군요. 그 결과가 아까 말한 그 계절성을 이겨냈다는 건가요? 세금 환급 시즌의 악몽을요? 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하고 2025년 1분기를 되돌아보면요. 미국 세금 환급 시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 핵심 개인 대출 실행액은 어김없이 전분기 대비 꼬박꼬박 약 10%씩 떨어졌었습니다. 아, 매년 마이너스 10%씩. 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중력 같은 거였죠. 그럼 올해, 즉 이 스크립트의 기준인 2026년 1분기에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전분기 대비 유지, 즉 플랫을 기록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평평하게 딱 방어해낸 거죠. 와, 남들이 다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는 그 중력이 지배하는 시즌에 혼자서 0%를 찍었다면 이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복리 성장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네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10%가 기본값인 환경에서 제로를 만들었다는 건요. 그들이 지난 몇 달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화를 통해 공원 이익을 확 끌어올린 그 기술의 단위 경제성 개선 효과가 마침내 거시경제의 압박을 딱 뚫고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수익성의 희생 없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을 다시 딱 찾은 거군요. 네, 완벽한 부활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고든 이 촘촘한 대화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업스타트의 1분기 실적은 소액대출이라는 제품 믹스가 만들어낸 전환율 하락이라는 아주 끔찍한 착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야구의 타율 착시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본진인 핵심 개인 대출이 계절성의 중력을 쫙 거스르면서 엄청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죠. 동시에 무려 40일이 거리던 수작업 주택담보대출 과정을 단 6일로 압축해버리는 AI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엄청난 운영 비용 절감과 고객 획득 비용 하락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요. 기술적 독점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지갑을 마지막 1달러까지 쥐어짜는 대신에 그 테이블에 여지를 남겨두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2천만 명의 자산, 네, 그 2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잠재 고객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마케팅비 없이 평생에 걸쳐 교차 판매를 일으키겠다는 아주 무서운 장기전의 철학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숫자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장기 철학이 어떻게 숫자를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살펴본 업스타트는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포기하는 그 양보가 결국 장기적인 브랜드의 생애 가치를 폭발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혹은 여러분이 피 같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객과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에 기꺼이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 분기에 아주 화려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의 숨통을 조이며 마지막 1달러까지 쥐어짜고 있나요?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지는 질문이네요. 네, AI와 자동화라는 강력한 무기가 모든 기업의 기본값이 될 미래에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선택해야 할 진짜 북극성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치열한 비즈니스의 이면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불꽃을 튀겼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